제1장 돈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남북전쟁의 발발은 노예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지역 간 경제 구조의 차이.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다. 1861년부터 5년간 지속된 남북전쟁은 당시 미국 백인 인구의 6명 중 1명이 참전하여 그 가운데 3명 중 1명이 사망한 처절한 전쟁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북전쟁을 노예 해방을 위해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치른 전쟁으로 알고 있다. 이와 함께 노예들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링컨 대통령의 노력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많은 초등학생들이 존경하는 위인으로 링컨 대통령을 꼽는데 사회적 약자인 노예의 인권 문제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을 흑인 인권 문제를 놓고 전쟁까지 감수했던 나라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말 미국인들은 흑인 노예들의 인권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 것일까?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 경상도와 전라도가 치열하게 전쟁을 한 셈인데 과연 그럴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서로 다른 남부와 북부의 경제구조. 남북전쟁에서 노예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촉발된 근본적인 원인은 남부와 북부가 상이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서 노예라는 노동력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미국 남부와 북부의 인구구조는 이주민이 정착하던 초기부터 서로 매우 달랐다. 유럽에서 미국 남부 지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북잉글랜드 출신들이었고 북부는 동부 잉글랜드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주민들은 비록 본국을 버리고 미국에 이주해오긴 했지만 유럽에서부터 지니고 있던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은 고수하고 있었다. 다만 남부와 북부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적었고 그래서 둘 사이의 갈등은 초기에는 불거지지 않았다. 하지만 북부는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남부는 농업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점차 상이한 경제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남부와 북부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다른 경제 구조로 발전되기 시작한 때는 식민지 시절부터였다. 남부는 당시 영국 귀족층을 중심으로 흡연 문화가 크게 확산되면서 담배 생산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목화에 실을 빼거나 솜을 트는 기계인 조면기가 발명된 후에는 목화 생산을 통해 큰 돈을 벌게 되었다. 이러한 목화와 담배의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바로 노예였다. 사실 남부 지방 사람들이 처음부터 흑인 노예를 활용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백인 노동자를 고용하려 했었다. 하지만 남부는 준열대성 기후라서 백인 노동자들이 일하길 꺼렸으며 광활한 미국 대륙에 땅이 남아도는데 새로 분양을 받으면 받았지 다른 백인 밑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계약 하인이었다. 계약 하인은 두 부류였다. 하나는 미국으로 이주할 비용이 없는 사람을 이주시켜주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하인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범죄자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하인으로 일하도록 해 죄를 사면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계약 하인을 쓸 때 문제가 있었으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들이 다시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부 지방의 대농장주들은 점점 더 흑인 노예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래서 흑인 노예는 그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반면 상공업 중심으로 발달한 북부에서는 노예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 그래서 노예를 기반으로 커다란 부를 축적한 남부인들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비판하기도 했다. 제2조약으로 심화된 남부와 북부의 갈등. 1789년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시작하자 미국은 큰 타격을 받는다. 자국의 상품을 수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미국 경제는 유럽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상황이었기에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활로를 찾기 위해 영국과 제2조약 제이즈 트리티를 체결하는데 이 일은 남부와 북부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게 된다. 미국은 제2조약을 체결하면서 영국에 몇 가지 사항을 양보했는데 그 중에는 영국 상인이 미국의 진 부채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있었다. 문제는 영국 상인이 갚지 않고 있던 부채의 대부분은 남부 지방 사람들에게 진 빚이라는 점이었다. 당연히 남부 지방 사람들은 이 조약에 크게 반발했다. 내부적으로도 남부와 북부의 경제 구조는 점점 더 상이한 형태로 진화해갔다. 북부는 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국가의 부가 북부로 점점 치우치는 현상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북부 지방에는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인구 증가에 따라 북부의 하원 의원수는 점점 더 늘어났다. 그동안 남부 지방은 노예를 기반으로 한 목화 재배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목화 재배가 가능한 토지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목화 가격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새로운 기회의 땅인 서부로 이주하면서 남부의 입지는 더욱더 약화되기 시작한다. 상이한 경제 구조로 인한 갈등은 관세 문제에서 극에 달했다. 관세는 남북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노예 문제와 함께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 북부는 관세를 높여야 유리했고 남부는 관세를 낮춰야 유리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던 해밀턴 정부는 관세를 높여 외국 상품의 유입을 막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남부 지방 사람들은 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상품을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면화 수출이 주 수입원이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관세를 올리면 상대국에서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 뻔하므로 면화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승리의 전략으로 이용된 노예 해방 선언. 링컨은 이와 같은 미국 경제 구조의 문제를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노예제도가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된 시점인 1856년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던 공화당에 입당하여 정계에 복귀한다. 그리고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가 급진적인 노예 해방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링컨은 남부 지역의 노예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해방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1861년 3월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도 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의 연방으로 미국을 유지하는 것이지 노예제도 문제가 아니다 라고 역설한 바 있다. 당시 노예 해방주의자는 곧 북부의 경제 구조를 옹호하는 인물로 치부되던 시절이었다. 링컨은 자신의 당선으로 남부 지역이 동요할 것을 염려해 1862년 농무부를 창설했으며 그 이름을 국민의 부처 피펄즈 디파트먼트라고 지었다. 즉 남부 지방의 경제야말로 미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이처럼 링컨은 노예 해방 문제를 단순히 인권 문제에 국한시켜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직면한 경제 구조 속에서 풀어가려고 했다. 링컨은 1862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 장기간에 걸친 남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았을 때였다. 그는 이때 노예 해방을 선언함으로써 수세에 몰린 남부 지방의 경제적 근간을 일시에 뒤흔들었다. 오랜 전쟁에 지친 북부 지방 사람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해외 여론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의도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노예 해방 선언으로 인해 전황은 더욱 급속히 북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처럼 남북 전쟁은 인류가 수행한 여타의 수많은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이권 내지는 경제 문제로 인해 촉발된 전쟁 중 하나이지 노예 해방이라는 인권 수호를 위한 선의의 전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미국의 남북 전쟁은 상이한 이해관계와 경제 구조가 어떻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 중 하나일 것이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남북 전쟁의 발발은 노예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였습니다.